안 나왔다면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1초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오는 내가 엄마로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미안함과 근원적인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들 양육이 너무 힘들면 쌓여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너무 버거운 감정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딸,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씩씩한 엄마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10살. I'd march with decorated soldiers to get your pretty eyes to see. Well, I would bring your morning coffee, then I'd wrap you up in me. I'd kiss your belly and your shoulders, cover blankets on our feet.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석이야 역시. 웰컴티는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고 비타민C가 많은 유자차입니다. 아, 온 국민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건 처음인데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좀 들었어요. 우리 이지연 씨를 좀 꼭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네, 사실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지연 씨처럼 사실 이렇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옆에 뭐 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연 씨가 공인으로서 가정의 이야기들을 오픈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으셨을 않죠. 거라는 쉽지 생각이 않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둘째 우경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주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아 우경이가 그런 친구였구나라고 이제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SNS를 봤는데 아이들하고도 여행 가셨더라고요. 근데 애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면 다 그럼. 행복해요. 아, 그래요? 세상 행복해 그럼. 보이는데? 그럼요, 사진은 다 행복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잘 놀았어요. 다 이제 뭐 우려했던 부분도 다 조마조마했지만 다 조심조심 이렇게 넘어갔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서연이랑 우경이가 싸운 거예요. 둘이 싸움이 났는데 우경이가 그 화를 저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죠. 막 우경이가 이제 또 제어가 순간 안 돼서 막 화를 내고 울고 불고 좀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랑 여행을 안 가리. 다시는 안 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는 네, 너무 행복한 모습. 그러면 우리 지연 씨는 요즘의 생활에서 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아이들이죠. 우경이가 없죠. 네. 우경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뭐든지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과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당장 엄마 눈앞에서 죽을 거야. 아 그만해. 우경아 그만 좀 해. 이거 나갈 거야.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엄마가 뭐하러 했어. 엄마는 그 엄마 이지연은 뭘 가장 걱정하세요? 우경이 이렇게 봤을 때. 사회생활을 잘 못할까 봐. 어, 네, 그게 걱정이 돼요. 네.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잘 사람들하고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이제 그런 부분이 컸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뭐 어느 부모나 마음은 자식에 대한 마음 다 똑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돼, 아이들을 더 잘 돌봐야 돼라는 게 너무 지배적이어서 아이들만 온전히 이렇게 제가 막 욕심내서 케어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공황 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처음이 공황 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의 응급실에 막 실려가면서
뭐 믿기지 않았죠. 이렇게 아프고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이 네, 곳으로 숨이, 보였어요. 네. 숨이 당장 이게 끊어지고 정말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했죠. 근데 그 전날 발작이 오기 바로 전날 우경이가 이제 강제 퇴소 당한 날이었어요. 근데 원에서. 네 원에서 아. 네, 강제 퇴소하기 전날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너무, 들면요. 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우경이 잘못에 대한 지적인데 우경이 잘못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고쳐야 될 부분인 거 제가 이제 엄마로서 너무 잘 아는데 그 외적인 오해들 막 그런 것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나한테 대해줬지만 그 뒤에서는 너무 다른 말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대한 좀 상처도 너무 컸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이면의 얘기를 듣고 많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요. 네. 그랬군요. 되게 이제 공황장애가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죽게 됐구나. 이제 그러면 혼자 되셔서 네. 어린아이 둘, 네. 내가 엄마로서 얘네들 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어떤 미래와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안위에 대한 네. 걱정이 네. 뭐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공포로 네. 다가왔을 것 네. 같아요. 거의 1년 내내 그 걱정뿐이었어요. 아, 네. 근데 하루는 이제 우경이가 엄마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너무 작은 거였어요. 소소하고. 그래 그럼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아파서 못 놀아주니까 사줄게 하고 집 앞에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이 길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이 길을 건너면 제가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경이한테 이 차도 하나를 놔두고 설득을 했어요. 우경아, 진짜 미안해. 내일 가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해. 내일 가자. 근데 아이는 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엄마, 여기서 이거 저거 못 하나만 건너? 건너면 되는 바로 여기잖아. 가자.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애들이 너무 불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운도 차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발전해야 되겠다. 더 이제 결심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엄마 이지연의 그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는 대단하다.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엄마는 대단합니다. 네.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창 힘들 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막 자다가 숨이 막혀서 막 칵칵거리면서 깨고, 요만큼밖에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 오빠도? 그랬어요? 저는 뭐 다 이미. 예. 네.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오빠?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저는 이미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2년 차 공황장애. 예. 저희는 이제 한 1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멀은 거예요, 10년? 조금 더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밤에 자서 아침까지 한 큐에 잡은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꾸다가 깨고 또 추스리고 다시 자고 이게 매일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꿈을 너무 생생하게 리얼하게 꾸는 게 조금 힘들어요. 네. 이런 고민은 또 처음입니다, 선생님. 예. 꿈은 좀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해몽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의식적인 갈등을 밖으로 탁 나오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신 분석을 받을 때 그걸 받으면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어떤 갈등, 또 내가 다루기 어려워서 저 밑에 매달아 놓았던 나의 내면을 좀 보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실언을 한다고 그러죠. 말 실수. 네네.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네, 말들 중에는 네. 나의 어떤 저 깊은 나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갈등들이 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꿈을 통해서 나의 어떤 깊은 무의식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등이 그걸 통해 꿈을 통해 표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꿈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우리 지연 씨 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주로 이제 화장실 꿈은 자주 꾸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평소에 뭐 벌레들이나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좀 자주 나와요. 근데 한 마리씩은 안 나와요, 꼭. 여기 다 뭐가 나오던 때로 나와요. 때로. 네. 네. 혹시 오 박사님이 꿈에 나온 적도 있습니까? 원뜻 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저 오 박사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네. 나오는데 이제 오 박사님 집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골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싱크대에 공을 놓고 저보고 공을 쳐보라 그러고. 싱크대에서요? 네.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이렇게 뭐 나무 판자 같은데 그런 어려운 데서 저보고 이제 어프로치 샷을 이런 데서 해봐야 된다고.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연습을 해보라고 하고 네. 골프 레슨을 해주셨어요. 네. 오. 치세요? 잘 못 치죠. 네. 근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 하나만 네네. 가지고 해석하는 건 좀 네. 성급하고요. 근데 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한번 우리가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벌레? 때로 몰려오는 네. 동물들과 항상, 네, 곤충들. 네, 곤충. 네. 그럼 이번엔 지연 씨가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 네. 정말 저는 그냥 그런 꿈들을 꿀 때마다 멍멍이 꿈이다 그냥. 꿈을 꿀 때 그 꿈 안에서 네. 벌레들이 때로 확 몰려오고 원숭이들이 막 때로 몰려오고 할 때 꿈에서 지연 씨는 어떠세요? 그게 때로는 달라요. 네. 어떤 동물들은 내가 얘네들을 다 챙겨야 되는데 다 못 챙겨서 어떡하지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데려가야 되고 쟤도 데려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럴 때도 있고 이제 싫어하는 벌레들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다 내쫓아야 되는데 이제 쫓아도 계속 이렇게 바글바글 득실득실 꼬이고 그게 달라요 선생님. 네, 네. 근데 꿈이라는 건 힌트가 있습니다. 학술적 용어로 표현하면 symbolization,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네네. 있고 condensation, 압축도 있고 네.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꿈은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는 displacement, 다른 걸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요. 네. 그럼 이게 허용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꿈에 나타나? 꿈에서는 어떠냐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호랑이가 담을 넘어오는 꿈을 꾼다든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상사다. 근데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호랑이로 바뀌고 이 사랑을 하는 마음이 싹 다른 걸로 바뀌어서 담을 넘어오는 이런 꿈.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네. 원숭이나 벌레는 그냥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 모습 그대로 꿈에 나타나면 네. 내가 어떨 때는 예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보살피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싫기도 했다가 밖으로 내보내기도 싶고 이 마음을 네. 우리가 받아들이기 네,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니까 이게 다루기 쉬운 벌레나 원숭이로 싹 대상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거죠. 네네. 네, 평소에 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 네. 불안, 또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어떨 때는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또 얘네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만 맞아요. 또 어떨 때는 휴 너무 힘들다라는 이 마음들이 네. 다 이렇게 뒤섞여져서 꿈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꿈이 오은영 박사님이 나타나서 골프를 가르쳐 골프 주는데 가르쳐주셨어요. 그 골프를 싱크대에서 거기서 뭐 어떻게 퍼팅을 해봐라 뭐 그랬으니까 네 그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네. 자, 이게 저 약간 이제 네.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뭔데요? 좀 이게 함축적이고 좀 상징적이고 상징적이고 변하잖아요. 자, 오은영 박사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부엌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왜 부엌에서 나타났냐? 상징성이죠. 어떤 상징? 가정.
가정이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엄마로서 가장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키친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 공간의 상징. 공간으로 낳고 그다음에 오은영 박사님이 골프를 가르치는 거를 그건 뭐예요? 오 박사님이 이지연 씨를 핸들링 한다라는 거죠.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참 뭔가 코칭해 주시는 코칭을 해준다라는 거는 뭐냐? 이 가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다. 오늘 금쪽 상담소에 오기 전에 네네. 그 꿈을 꾸지 않았나. 네. 근데 맞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괜찮은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해본다면 네. 그냥 우리 지연 씨의 마음에 네. 바램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만나서 내가 조금 조언을 들으면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마음이 부업으로 네. 가게 된 거고 네. 사실 골프를 가르치는 거는 네. 약간 바뀐 거죠. 사실은 네. 아이들의 양육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넓은 필드가 아니라 싱크대에서 치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렵죠. 싱크대에서 친다는 건 굉장히 치기가 어렵고 환경 자체가 제약이 있는 환경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과연 받는다고 뭐가 바뀌어질까? 그 내 어려운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좀 된 거라고. 근데 꿈속에서 할 수가 제가 있죠. 정말 열심히 스윙을 했거든요. 네. 시키는 대로 싱크대에서 하려면 싱크대에서 맞지도 않는 거 진짜 온몸을 휘둘러서 막 스윙을 하고 막 네. 비탈길 이런 데서 공을 놓고 치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열정, 소망 이런 것들이 그대로 투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지연 씨가 쭉 이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이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떨 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어떨 때는 너무 마음 아팠던 순간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내지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고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인생, 이지연의 인생 이걸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은 잘 나눠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걸그룹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그러셨는데 그만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네요.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뭐 여기저기 뭐 너무 아팠고 쉬고 싶었어요. 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방송국 안에 갇혀서 내 자아 없이 그냥 뭐 여기 던져지면 뭐 여기 가서 뭐 시키는 거 하고 또 여기 프로그램 던져지면 또 여기서 시키는 거 하고 뭐 이런 거보다 진짜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 욕심도 좀 컸어요. 그렇군요. 진짜 세상. 그럼 이제 고 쉬시면서 또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그러면 또 결국 헤어지긴 되셨지만 그런 일들을 쭉 겪고 오신 거네요. 네. 그동안에는 방송 활동을 안 하셨고요. 네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그냥 엄마 이지연을 좀 떠나서 그냥 인간 이지연이 굉장히 갈등되고 힘들었던 걸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글쎄 뭐, 재혼과 재혼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나 힘들죠. 네.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다시 이혼. 정말 어떠한 한 가지도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겪으시면서 인간 이지연한테 남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물론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어떤 마음이신지 정말 제가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제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이고를 저는 다 접어요. 당장 급한 아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급선무니까 나 괜찮아. 뭐 어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좀 흡수하게끔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늘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원 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살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긍정으로 내세운 실체는 회피하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나. 이거는 긍정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회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진짜 편안하고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다시 나를 추스리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 나 괜찮아. 나도 괜찮고 나 좋은 엄마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더 용기만 북돋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100%는 아니지만 네. 문제의 본질을 알고 네. 제대로 알아가고 처리하지 않으면 네. 문제는 더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제가 네. 괜히 조심스럽지만 지원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지원 씨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끝까지 안 가고 조금 이렇게 그냥 차단 덮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네. 살면서 느낀 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삶이고 내가 또 노력한 만큼 또 이만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그려놓는다는 게 약간은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해봤자 다 에너지 낭비, 에너지 소모 같아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긍정으로 뭐든지 그냥 다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지원 씨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이지연과 엄마가 아니었던 이지연의 문제 해결 방식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었던 이지연은 네. 그냥 뭐 흘려보내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걸로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그렇게 흘려보내도 뭐 그냥 흘러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돼서 아이들은 네. 이게 안 되거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쵸. 내가 손을 뗄 수가 없는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이 두 명이. 네. 그러니까 엄마 이지연이 된 이후부터는 네.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네. 포기할 수도 없고 네. 흘려보낼 수도 네. 없는 네. 너무나 소중한 이 두 명이 인생에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전 방식으로는 네. 해결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 방식으로 네. 그냥 혼자 아마 네. 아이들 없이 사셨다면 네.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연 씨가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아이의 엄마신데 보시다시피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왜 저러서 네. 부러워요? 아니요. 네. 근데 거울 보는 걸 조금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옛날에 거울 공주. 맞아요. 옛날에 그죠? 거울 공주였어요. 네. 맞아요. 거울 보면서 예쁜 표정 연습도 하고 윙크 연습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네. 아름답게 하고 나오셨는데 오늘 거울 보셨어요? 그냥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고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거의 주로 이제 수다 떨지 이제 뭐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세수할 때는 바로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세수만 하죠. 거울 보고 세수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저는 거울 보는 게 너무 싫고,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지연 씨 좀 이렇게 간단한 검사를 오시기 전에 네. 미리 좀 해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검사에서 조금 유독 눈이 가는 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억압되어 있는 적개심과 분노감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네. 마음 안에는 네. 그냥 마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특히 결혼 생활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상대에 대한 그런 아주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아주 힘든 마음 내지는 적개심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조차 않는 그런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제 어딘가에 그런 감정들은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너무 그런 감정들로 인해 아팠었기 때문에. 근데 저 혼자서 자꾸 이렇게 정화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엄마라도 네. 자식이 네. 1부터 100까지 네. 1년 365일 네. 24시간 내내 네. 좋고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찰나찰나 어떨 때는 버겁기도 하고 네. 맞아요. 어떨 때는 후회도 되고 얘를 안 낳았다면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1초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오는 내가 엄마로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미안함과 근원적인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들 양육이 너무 힘들면 쌓여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너무 버거운 감정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지연 씨한테는 엄마로서의 이지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조차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거울을 봤을 때 나의 내면이 들여다 보여져서 내가 그런 나의 면들을 자각하고 내가 느끼게 되면 인간 이지연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거울을 보는 것이 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전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 대한 것만큼은 진짜 조금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가끔 스쳐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네. 지연 씨가 아이들을 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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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쪽이에요. 너무 귀엽다. 우경아 안녕. 난 금쪽이라고 해. 난 말하는 코끼리야. 자기 소개해줄래? 내 이름은 김우경이고 학교에 곧 입학합니다. 혈액형은 A형. 나이는 8살. 어유 또 부러지네 진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엄마. 엄마. 바로 나와. 엄마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엄마를 힘들게 했어? 그냥 힘들게 해요. 엄마가 우는 거 본 적 있어? 네, 엄마가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울어. 아, 눈병. 눈병 걸렸다.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행복하고 잘 살자. 엄마 행복하고 잘 살자.
정말 녹아내리죠. 저럴 땐 정말 녹아내려요. 빨리 가서 막 깨물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도 고맙네요, 우경이가. 엄마가 힘들다는 거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우리 또 그대로 저희가 또 보낼 수가 없어서 준비한 게 있죠.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또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남 탓해도 괜찮아.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진짜. 오늘 참 힘든 얘기인데 네. 이렇게 진솔하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와디카, 디찬츠 주아카. 안녕하세요. 배우 신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할 소리? 누가 너 같은 거 규현 씨랑 결혼하게 내버려둔대? 꼴 같지도 않은 게 설치고 다니지 말랬지. 드레스 당장 못 벗어? อยากจะกลับเร็วๆก็เลย Cause I don't wanna be someone who makes you happy, then lets you down. We'll both feel crappy. I'll hate your friends when this shit ends. We'll alright.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네. 사와디카. 아디카. 우리 아름다운 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고객님을 위해서 피부 미용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은 장미꽃차를 준비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그나저나 우리 신주아 씨는 언제 지금 태국에서 오신 거예요? 저 11월 달에 들어왔어요. 원래도 자주 오셨어요, 한국에? 원래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세상이 된 후에는 11개월 만에 거의? 네, 네. 오랜만에 오셨군요. 그래서 선생님도 만나 뵙고 싶었고 또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진짜 태국에서 금쪽 상담소가 난립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보고 괜히 나이 속고만 살았어요. 맞다니까. 어떡하지? 왜요? 영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나가려고. 아직 멀었는데. 어떡해. 사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금 3,000원 정도는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된다고. 왜냐 길거리에 있는 호떡, 붕어빵, 어묵 사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이 날씨에 딱이죠. 그럼요. 너무 좋잖아요. 겨울 간식 속에 여러분의 숨은 성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중 가장 먹고 싶은 겨울 간식을 맛있게 먹어주세요. 아유, 야. 맛있겠다. 어묵을 드셨어요. 어묵이죠. 어묵이야. 아유. 어묵을 고르신 우리 신주아 고객님은요. 네. 추운 겨울 뼛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어묵 국물처럼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성격입니다. 단 큰 일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머. 왔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용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맞아 이게. 아니, 어묵에 그런 사연이 있어요? 어묵 국물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때로는 우리 고객님 중에 오 박사님보다 나래를 더 믿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자, 우리 신주아 고객님. 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희 고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 결혼 생활한 지 7년 차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뭐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도 늘 외로워요. 네, 근데 뭐 가정관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 이제 아껴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외로워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배가 고픈 느낌이 맞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요. 네. 전 사실 이제 신주아 씨 SNS도 가끔 보고 방송 나온 것도 봤어요. 남편분이 쿤 서방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엄청 잘생기셨고 그리고 정말 집도 너무 좋고 막 걸어다니고 산책하는데도 막 옆동이 막 걸리고 막 봤거든요. 저도 막 유튜브에서 그 든든한 남편에다가 그러면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 큰 서방이 얼마만큼 맞춰주느냐? 선물도 일반적인 선물 안 한다면서요. 그냥 신용카드를 그냥. 신용카드? 신카드 그냥. 너무 좋으시죠? 같이 가실래요? 어떻게 저랑 같이 가서 사실래요? 남는 방이 있나요? 있어요. 진짜 너무 가고 싶은. 사실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때 봤을 때 말을 만났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저를 초대할 정도로 그렇게 심심하신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저 벽 보고 혼자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특기가 뭐냐면, 취미가 뭐냐면, 이제 수영장, 풀장 나가면, 안녕, 나무들. 진짜 많이 괴롭구나. 머리 같은데 약간 좀. 안녕, 새들아, 안녕. 그리고 구름에다가, 오늘 너 이쁘다, 안녕. 막 혼자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바쁘잖아요. 사실 집에 있으면 둘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할 상대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기에도 속마음을 털면서 만나기에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뭘 해도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게 많이 이슈가 되고 집중도 많이 하고 포커스 관심을 너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대인 관계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7년 차 되면 이제는 이제 문화도 웬만큼 익숙할 때고 언어도 이제는 웬만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 다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많죠. 사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이제 뷰티 사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K-뷰티를 태국에 끌고 나가자. 좋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준비를 짜잔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놈의 코로나 진짜. 코로나가 생기면서 다 무산됐고 뭐 지금 법인까지 다 등록해놨는데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어디를 혼자 나가려고 하는 거를 약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생각을 해요. 저도 무섭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집순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약간 그냥 팩트 폭격을 하자면 약간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인형 같아, 내 느낌에. 인형은 인형 맞거든요. 인형은 맞는데 그 넓은 집에 그걸 이제 인형 유리장이라고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원래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얼마나 답답할까. 원래는 좀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맞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이제 저를 좀 너무 애기처럼 생각을 해서 점점 그냥 이런 생활이 쭉 나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약간 혼자서는 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더불어 결혼을 한 후에는 배우 신주아보다는 항상 태국댁 신주아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심지어 한국에 와서도. 네. 그래서 좀 결혼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많이 그러다 보니 약간 좀 내 스스로의 내가 좀 많이 내 존재감이 내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그게 너무 좀 나를 작아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이 실제로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데요. 집안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니고는 그 넓은 집에서 그 수많은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오늘 5명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삶도 얘기하고 인생도 얘기하고 내가 뭐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 외로워요. 지금 상상만 했는데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하나의 저는 행로라고 봐요. 인생의 행로를 쫙 살아가는 과정이 그냥 원래 좀 외롭죠.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원래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은 포유류에 속하잖아요. 포유류. 네. 근데 포유류는 여러 종류들이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운동신경 발달이 늦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어떤 다른 동물은 한 달 만에 뭐 뛰기도 하고, 네, 뭐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지만 인간은 최소한 돌은 지나야. 네, 물론 키우면서 약간의 개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돌은 넘어야 걷기 시작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운동신경 발달이 늦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생활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협동을 해요. 협동을 하고 무리를 지어서 같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힘을 합해야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생존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랜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좀 더 잘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에요. 이제 본능에 가깝군요. 네. 그래서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외롭다 못해 두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미국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라페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그 쥐의 뇌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그냥 이렇게 잘 있을 때, 어울려 있을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다가 혼자 쥐를 딱 고립을 시켰더니 도저 라페 뉴클레우스가 딱 활성화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뭔가 혼자 있을 때는 여러 명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뭔가 이게 상황이 달라졌네 이러면서 이제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립을 경험한 쥐는 그 다음에 다시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기하다. 네, 그런 이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태국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남편도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러고 집도 세상에 으리으리하구만 뭐 이렇게 뭘 그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아 씨 얘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주아 씨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이제 이 모든 생활, 언어, 문화 이걸 다 떠나서 이제 태국으로 가셨단 말이죠. 이제 7년이면 약간 아주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적응이 될 법도 하고 적응이 좀 안 되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1, 2년은 당연히 그렇다고 치는데 7년 정도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태국말도 좀 잘하고 태국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아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태국 말이 좀 많이 어렵습니까? 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태국에 7년 차긴 한데 언어가 일치월장하게 늘지를 않아요. 생활 태국어는 그냥 되는데. 집에서 하는 영어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제 제가 말할 친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선생님과는 이제 영상 통화로 항상 공부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알아는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지?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언어 권태기. 그러니까 그냥 책을 보는 순간 이게 막 한국어랑 태국어가 섞여서 보이고 연계 국어가 되는 거예요. 연계. 네. 헷갈리고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나 많이 배고프다라는 게 갑자기 히우 이게 배고파인데 막막이 많이요 태국어로. 그러면 원래 나 많이 배고파인데 배고파 막막 이렇게 배고파 막막 이렇게 나와요. 언어 자체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또 막 혼란스러움도 있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완전
완전 내 모국어도 지금 헷갈리게 한국이 되는데 말할 친구는 많이 없으니까 남편 얼굴 보면은 막 태국어가 막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막 왜 오빠는 태국어 안 해? 한국어 안 해? 왜 나만 공부해야 돼? 약간 막 그런 거. 네. 근데 우리 남편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는 삶이잖아요. 이게 네. 인생이잖아요. 생활이고. 그러면 뭐 밥 먹자, 맛있다, 뭐 먹을래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 교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눈빛으로도 하지만 맞아요. 언어로도 하는 거고. 맞아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왜 그래 2002년도에 그러면 맞아 그때 내가 뉘앙스 맞아. 그 시청하고 거기 우리 내가 앉아 있었잖아 이렇게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맞아. 다 알아듣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안 통하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어. 이게 뉘앙스의 차이인데 네네. 남편은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 의미 전달, 뉘앙스, 말투가 또 여기가 성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성조가 없으니까 약간 아니야, 약간 뭐 이러면 되는데 거기는 또 아니야도 뭐 마이차이 막 그러니까 성조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안 하면 그 발음이 느낌이 안 나요.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집에서는 성조가 없는데도 잘 못 알아듣겠는 거냐? 왜 부부끼리는 성조가 좀 필요한가 봐요. 저만 이런 오빠 집에 성조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그 아내분들이 성조를 많이 쓰죠. 아까 1, 2, 3, 4 하고 맞아. 깜짝이야. 같은 오빠도 오빠가 있고 성조가 있죠. 아내분이 성조가 생기더라고. 결혼하면은 다른 언어가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아닌 거는 아니야 이거와 뭐 바빠 그러면 아니 뭐 이러고 이런 거죠. 똑같은 아니라는 말을 써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태국어는 성조 자체가 이성이라고 마이 이게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아니 뭐 이렇게 한 건데도 마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냥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성인데, 그러니까 마이 하면 아니야, 마이 이건데 뭐 그냥 내가 있다가 마이 이러면은 무조건 남편한테는 싫어, 아니야. 이렇게만 전달이 되는 거야. 싫어. 그러니까 이게 안 그렇다고 되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 마이가 하면 돼. 마이 뭐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없어요. 언어가 무언어예요. 어렵다. 야, 그래서 그렇게 큰 싸움이 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번역기 돌리고 하다가 그냥 벽 보고 얘기해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혼자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할 말은 하고 싶다. 나는 배출을 해야겠다 해서 그냥 혼자 막 얘기해요. 나는 이게 서운했고 나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이래서 이랬는데 왜 그거를 못 알아줘. 그리고 이건 나 진짜 서운하지.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너무 많아 할 말이. 나 지금 깜빡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완전히 문화가 좀 다른 나라잖아요. 그죠? 태국이란 사실 나라는 문화가 네.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르죠. 네. 문화 충격도 많이 있었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 공사를 3개월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5개월, 7개월, 10달, 1년. 1년이나 걸려서 너무 이제. 늘어났다. 아니, 중간에 뭐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3개월로 계약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냥 괜찮아. 우리 남편도 언제 됩니까? 네. 뭐지? 재촉을 하면 되잖아. 재촉을 했죠. 오케이라고 해요. 알았다고. 근데 또 5개월. 또 가면 안 돼 있어. 언제 돼요? 이러면 또 8개월. 또 언제 돼요? 이러면 또 1년. 그래서 1년 만에 된 거예요. 빨리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게 나라가 덥고 이제 그 기후 차이도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여유 있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가 너무 사람을 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압박을 주냐, 맞아,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태국 가면 확실히 좀 그런 여유가 좀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태국도 시월드가 있나요? 태국이요. 맞아. 궁금해가지고 궁금하네요. 고부 갈등이라든지 사실
시월드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신혼 초반에 신혼집 공사를 할 때 1년을 어디 있었겠어요? 시댁에 시댁에 있었죠. 왜냐하면 시댁은 그냥 다 아직까지 남편 방, 우리 방이 그대로 다 있어요. 시댁에 가면 가도 있고요. 네네. 저희 결혼하기 전 남편 방 그대로 있고요. 지금 제 신혼 집에도 시어머니 방, 시누이 방, 우리 엄마 아빠 오시는 우리의 가족 방, 내 친구들, 손님들 방, 우리 방 이렇게 다 있어요. 문화가 뭐냐면 언제든지 부모님이나 식구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쉬시고 가라고. 뭐 집이 좀 1년에 넓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문화가 그래요. 그 다른 집에 가도 다 그래요, 문화가? 중국계 좀 하교 쪽에 그런 문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자는 거야? 아니야, 나는 혼자서 독립도 일찍 했고 우리 부모님이랑도 안 살았어. 나는 못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남편이 중간에서 이렇게 말 잘해서 이제 그냥 어머님 편하게 왔다 갔다는 하세요. 왜냐면 사실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 이후로 잠은 잘 안 주무시고 하시더라고. 약간 약간 반반 섞였네. 서운하셨는지. 그래가지고 네.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오세요. 뭐 문화가 다르든 네. 언어가 다르든 또 언어가 같아도 어쨌든 싸우잖아요.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 네, 이제 네.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늘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꼭 무슨 섭섭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아 씨가 네. 이런 표현이 맞을라나? 네. 약간 경계인 같아요. 경계인. 경계? 그러니까 이게 경계인이라는 게요. 굉장히 오랜 동안 소속되어 있던 어떤 집단 내지 뭐 그런 뭐 관계, 문화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좀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갔을 때 예전에 익숙했던 그런 데서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 습관 같은 거를 금방 버릴 수도 없고 새로운 집단에는 아직 충분히 적응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오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좀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주아 씨가 지금 딱 경계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뵀을 때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와이프 나 혼자 아내만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모든 게 달라. 가족, 친구, 거의 직장, 내 나라까지 버리고 당신이란 사람 위해서 이 나라로 왔는데 가끔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후회하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대신 국제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면이 있네. 네. 그러네요. 네, 조금 국제 결혼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향수병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한국이랑 태국 와갔을 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잠을 못 자요. 그러시군요. 네, 막 쌍코피를 흘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찾아갔죠.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살면서 살다 보니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국제 결혼이 언어 문화도 있지만 내 모든 걸 어느 정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남편한테 바라지는 게 더 커지는 거야. 오빠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더 해줘야지. 막 그런 게 생기고 그게 안 될 때는 말도 잘 안 되잖아요. 가끔. 그러면 정말 막 진짜 하늘로 막 그 몸이 그 진짜 땅으로 꺼지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막 소멸되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루지 못한 저희 이제 꿈이 있잖아요. 배우로서 아직 더 하고 싶은 역할도 많은데 아무래도 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일 같은 경우에도 좀
조건적으로 제한적인 것도 많고 환경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을 하고 싶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남편은 너무 바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게 조금 질투로 남편을 향한 그게 아니 나도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여잔데 나는 여기에서 사는 자체가 환경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사람들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면 그게 부럽다가도 나중에는 약간 질투 막 그 질투가 되면서 약간 원망스러워지고 제 선택으로 결혼을 했으나 이게 가끔 나 행복한 거 맞는데 뭐지? 이건 무슨 느낌이지? 그게 주아 씨가 질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조금 단어를 바꿔볼게요. 그게 본인의 단단한 자리매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그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30년 가까이 살았던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정말 훌쩍 떠날 만큼 사랑했던 거거든요. 이제 사랑이라는 과정은 주아 씨한테 굉장히 행복한 건데 한편으로 보면 신주아라고 하는 뭔가 그 위치, 단단한 자리매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네요. 맞아요. 네.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꾸미는 여자보다는 꿈 있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야, 멋있다. 근데 진짜 줄 알았네. 넉살인 줄. 그래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일이 참 중요해요. 일이.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을 하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누가 대신 그걸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꼭 뭐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것만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주아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 그죠? 부부가 서로가 잘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죠. 할 일 각자 할 일. 그리고 또 우리 윤지 씨 같은 경우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또 예쁜 딸의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우리 형돈 씨는 쌍둥이 아빠이기도 하고 또 저는 저 나름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나래 씨는 아직 뭐 결혼은 안 하셨지만 또 나래 씨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딱 디디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혼 전에 있으셨어요. 신주와 그럼 딱 있었는데 요게 너무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의 삶에서 주아 씨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주아 씨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이거를 늘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어떤 딱 자리. 내 자리. 딱 자리 매김이 더 단단해지면 한결 그 외로움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태국어 들어보니까 어렵겠네요.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배우셔야 되는데요. 1대1로 배우는 것보다는 학교 같은 데 다니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코로나 좀 좋아지시면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학교에 다니는 걸 고려해보세요. 그러면 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해지실 거라고 봐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좀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이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한국이고 내 집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런 정말 이런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더 약간 무섭더라고요. 내 집도 이제 이번에도 정말 11개월 만에 왔는데 이보다 더한 게 나타나거나 다른 자연재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떡할까 무섭까 막 그런 생각까지 다 너무 하게 되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뭐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되고요. 제가 조금 보태보면요. 이야기를 좀 보태보면 이 주아 씨가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한국의 내 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등호로 보면 만약에 천칭저울에 무게를 올려놓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태국 쪽에 무게중심이 더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타일랜드가 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죠? 또 쿤서방님은 한국이 본인 나라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국에 조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힘들어도 조금 더 거기에 짐을 확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짐, 마음의 짐을 다 풀어서 한국의 신주아가 아니라 태국의 신주아, 난 태국의 신주아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애써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늘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자꾸 한국에 하는 게 집에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계인, 아까 어정쩡, 어중간, 네, 이도저도 아닌 이렇게 되면 너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은 언제나 오시면 정말 그냥 여기 그냥 원래 내 땅이고 내 나라고 내 언어고 내 문화고 애써 노력 안 해도 며칠만 있으면 금방 자연스러워지니까 이거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언제나 주아 씨한테 웰컴. 근데 태국은 애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글로 좀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실어서 태국의 짐을 마음의 좀 짐을 확 풀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라는 것은 내 집은 내가 제일 마음 편하게 두는 곳을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주아 씨가 태국에 있는 쿤서방가에 사는 집을 내 집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날이 오면 네. 훨씬 더 지금 주아 씨의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